네, 오늘의 정치온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여야는 그야말로 강대강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이 각각 인천에서 1박 2일의 연찬회를 진행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똘똘 성공! 똘똘 성공! 우리의 가족을 벗기고 희생을 통해 혁신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또 그 눈물 속에 국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지금 요쪽 옆에 파라다이스 호텔이라고 50만 원씩 그거보다 더 한다고 하는 소문도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비싸게 돈을 내지도 않았고요. 보도를 접하고 이분들이 아직도 정신을 잘 못 차렸구나. 네, 여당은 단일 대우로 따박따박 우리의 법을 통과시키자. 야당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자. 결국은 둘 다 싸우자는 거예요. 단어 선택이 좀 섬뜩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은 없고 내 눈앞에 적들만 있는 거고 그 적들도 나의 미래 권력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치우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권력만 챙기고 자기 정치만 하는 모습으로 볼 거예요. 물론 근데 그중에서 더 최악은 누구냐 가지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에 처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정치를 할 사람인가 이걸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최악은 피해야지라고 정말 우울하게 투표장에 가서 우울한 선택을 하고 오시게 될 모습이 상상이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손편지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족했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손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또 대표의 메시지는 잘 싸우는 사람을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번에 손편지를 쓴 것은 어쨌든 저희가 비상계엄, 탄핵 여기까지 오기까지 국민들께 많은 실망감을 들렸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성의 메시지를 먼저 국민들께 보이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본 것으로 보이고요. 공천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좀 문제가 되었었던 발언이 그렇다면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 누구를 공천 줄 것이냐 그랬더니 전한길 씨를 공천을 주겠다라고 답변을 했었더니 밸런스 게임이 굉장히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전한길이라는 사람보다는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당이 힘들 때 똘똘 뭉쳐서 잘 싸워줬던 사람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아마도 공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소수 야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을 전후해서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마도 입법 폭주가 다시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좀 선명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내년에 공천에 있어서 더 가산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내부 분열은 그만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수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연찬회를 한 좋은 호텔에서 했고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보통 이런 숙박비는 당비로 충당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당비로 하죠. 근데 너무 비용이 커지면 참석자들한테 비용을 걷기도 합니다. 근데 비용을 걷어서 냈느냐 당비로 했느냐 보다는 민주당은 제가 가입을 한 정당입니다. 그리고 가입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부분이 또 큰 부분이에요. 근데 서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저렇게 비싼 데서 하면 조국 원장이 비싼 한우집에 가서 된장찌개 사진 올린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타 당의 지적이고 경쟁 정당의 지적이지만 저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좀 잘 감안해서 행보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연찬의 장소 적절설 논란을 조금 짚어봤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이냐 이에 대한 대답을 해라 이런 공개 질의를 했었죠. 장 대표는 이 같은 질문에 빵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이후 정치권에서는 난데없이 사이코패스 막말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전당대회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피로가 쌓였는데 웃음을 주시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 대표님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타인의 어떤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 엄중한 최고위원 회의 자리에서 질문 보고 빵 터졌다? 저는 이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가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시안견 유시, 돼지 눈에는 모두 돼지로만 보인다고 했고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는데 야당 대표를 가리켜 사이코패스라는 막말을 내뱉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처럼 논란이 될 것을 감안해서 앞서 진행자가 장 대표를 직접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한 건 아니라고 인터뷰 말미에 정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로 너무 과하죠. 사실상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대표가 질문했다라는 그 5가지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빵 터졌습니다라고 좀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감정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의 그 5가지 질문은 근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희 측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김용이 대선 자금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희 야당 대표에게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인도 약간의 스탠스 전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런 표현들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간에 협치하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비상계엄 이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계속 만나지 않았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비상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대 여당의 대표가 이것을 막고 있는 듯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이 손을 내밀면서 뭐 3자 회담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로 간의 날선 모습들이 이제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시기적으로 저희도 이제 제대로 된 지도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신사협정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발단이 됐던 정청래 대표의 5가지 질문도 부적절했고 장동혁 대표가 대응하는 방법도 또 한민수 의원의 사이코패스 발언도 모두 다 부적절했다 이런 평가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 상대에 대한 멸시와 분노가 묻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감이잖아요. 공직은 사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위에 맞는 직무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직위에 맞는 직무와 상관없는 사감을 앞세우는 것들이 참 국민들이 볼 때는 참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렇게 느낄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불법개혁 이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조금 나아졌다라는 게 그래도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으니까 한번 의욕을 가지고 해볼 만하다는 것이지 호황을 누리거나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곳곳에서 대출이 안 되고 이자를 못 내가지고 무너지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기들은 괜찮다고 해서 국민의 고통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저렇게 서로 멸시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낸다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양쪽 중에 먼저 정신 차리는 쪽이 다음 선거에서 선택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누가 먼저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이 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정치권 반응 들어보시죠. 대통령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자리는 야당 대표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첩반상이거든요. 자기로서는 되게 화려하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날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구첩반상으로 만들지 컵라면으로 만들지는 본인이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예 조건을 걸고 안 만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의 극성 유튜버들 이게 비판이 두려워서 안 만나? 그러면 아예 밥상을 걷어차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형식과 절차 그리고 의제를 의논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정동영 대표 입장에서 악수도 하지 않겠다는 정청래 여당 대표가 같이 참여한다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3대 특검을 동원한 야당 말살 기도를 중단하는 뭐 이런 정도의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의 만남은 야당 대표에게 구첩반상이다. 그러니까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눈치를 보고 안 만난다면 이제 부적절한 판단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는 것이 구첩반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거기에 위기와 기회의 요인이 같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나러 들어가서 성과를 별로 못 얻어보면은 그러면은 괜히 지금 나빠지는 여론을 무마하는데 이용만 당했다 또 이런 비난이 오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근데 비록 구첩반상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야당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야죠. 그리고 들어가서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의제와 이야기들이 있어야죠. 근데 지금 자기 당의 입장만 생각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 경제를 생각하고 어려움을 생각하면 왜 지금 대통령한테 야당이 곳곳에 다니면서 국민의 어려움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것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 야당의 아이디어지만 받아서 아이디어 줄 테니까 당신 아이디어로 쓰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없고 오로지 상대방보다 우위에 쓰고 그것도 밟고 올라서서 쓰려고 하는 생각들만 있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라고 장동혁 대표 하는 말이 이쁘겠습니까? 하는 행동이 이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답게 그 직위에 맞게 그 직무에 맞게 행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느 정권이든 야당 대표는 대통령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는 것이 더 편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장동혁 대표 워딩을 보면은 만날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만나야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하는 의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야 대표에게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가서 도장을 찍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야당 측에서는 이것이 좀 부족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언론에다가 공개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 야당에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야당도 분명히 노력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 전 대통령 앞에서 이제 A4 용지권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될 수도 있을까요? 근데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인사 참사가 너무 많았어요. 총리와 장관들, 지금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같은 경우에는 조용히 근무를 계속하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앞으로의 인사에 대해서의 방향성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민들께서는 다음번 성탄절 사면에는 뭐 김용, 이화영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이런 국민들의 어떤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뭐 예산안 전국이라든지 본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서로 그냥 힘을 빼는 국회가 아닌 정말로 같이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이번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당대회에서 강성의 모습들을 보였어요. 두 명 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마주하는 것이 좀 껄끄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과 악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라는 게 당선 인사로 바로 나온 이야기였었거든요. 이런 것들 실제로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실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씩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것이 대통령과의 만남으로서 물꼬가 튀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의 만남 속보를 언제 전해드릴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돌아온 추다르크라는 말이 있죠. 초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이끄는 법사위에 국민의힘은 오선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수 파괴 배치로 이른바 추나 대전이 임박했다는 관측인데요. 어제 연찬회에서 나온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저도 놀랐습니다. 이 소리 처음 듣고. 우리 나경원 대표님께서 법사위로 오셔서 간사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분들이 많이 응원하시네요. 네, 선수를 파괴해서라도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보통 상임위원장은 3, 4선급이 또 간사는 재선급이 맞는 게 관례인데요. 6선의 추미애 위원장에 5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간사를 맡으면서 여야 모두 법사위에 사활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두 사람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난 총선 때는 동작 을에서 맞붙을 뻔했죠.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추미애 전 장관은 사실 우리 보수의 어머니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 탄생에 있어서 네, 뭐 아주 1등 모십니다. 헌법을 몰라서 하는 거죠. 헌법을 좀 읽어보셔야 되겠는데, 나 의원님. 네,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례적으로 원내 인선 발표가 있었던 건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자리에 오선의 나경원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추다르크, 나다르크라는 말도 있는데 네. 추나대전 뉴스에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이 지속적인 적대적 공생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한 것도 저는 사실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거기에 또 카운터 액트를 그대로 하는 똑같은 모습으로 대응을 하는 국민의힘도 참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면 먼저 정신 차리는 사람에게 중도는 아마 표를 줄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둘 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민주당의 표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국민의힘의 모습을 계속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국민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정당에 표를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대적 공생으로 가면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무조건 저는 유리하다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면 저희도 이 입장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집권 여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유리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로감은 우리에게 더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 최종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책임은 우리에게 더 많이 쌓여간다. 그러니까 누적되는 건 우리에게 더 누적되겠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만드는 것은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지도 높은 여전사 이미지의 추다르크와 나다르크. 그런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뭐 장동혁 의원이 이번에 좀 선명성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겠다라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꿈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에게는 내년에 서울시장을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간에 지금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아니어도 저희는 지금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가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입법 폭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검찰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4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드라이브를 계속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사위의 중요성이야 당연히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경원이라는 저희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큰 스피커가 간사로서 발언을 강경하게 해준다면 국민들께 갈 수 있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간사로 지명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크게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법사위가 이제 열리는 날에는 언론사 카메라들이 굉장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법사위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있어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최민희, 이진수 약간 시즌2가 법사위에서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법사위를 다룰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강전의 대변님까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슬픈데, 나경원 의원이 관심을 끄는 게 긍정적인 관심을 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게 갑자기 제가 굉장히 슬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모습은요, 서로가 서로의 분노를 표출하고 멸시를 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이 그걸 보고 박수를 쳐줄까요? 물론 강성 지지층은 거기에 환호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현상 유지,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는데 그 유지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는 결국 국민의힘은 공직선거에서는 계속 패배자로 남는 겁니다. 네. 법사위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을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3대 특검 가운데 처음인데요. 권 의원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밝혀서 구속심사 자체는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권 의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영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자를 통해서 저와 무관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진 않으세요?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고요.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는데 영장이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기도 했죠. 2023년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표결에서 나를 가결시켜라.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라. 라고 얘기하거나 만약에 이번에 부결된다 하더라도 부결되면은 내가 다음 달 초에 3월 초 임시국회 3월 초에 내가 나가서 받겠다. 그러니까 임시국회 열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특히 큰 정치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인데 권 의원 어제 SNS에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는 진행된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무기명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로서 의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만으로도 처리는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뭐 내려놓겠다는 서약을 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과거에도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갔고 이번에도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할 때 어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 무죄다,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것을 충분히 소명할 자신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이것은 내란 특검에서 했습니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들 전체적으로 이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건 내란 특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윤 씨의 진술, 메모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빠르게 영장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상황에서 동료 의원 몇 명이 체포에 동의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를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 측의 입장문을 함께 보시죠. 네, 김건희 씨는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잘 살피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달빛이라고 하면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밝혔던 이 말이 떠오르죠.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그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특검이 오늘 예상대로 김건희 씨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오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진실을 기다리며 견디겠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계속해서 정치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언젠가는 본인들이 뭐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계속 품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전한길 씨를 내세워서 선거에 개입을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당으로 이게 국민의힘이 바뀌었잖아요. 윤 어게인 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 우리의 정치가 먹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다 알아채고 있고요.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전한길 씨를 이용해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좀 개인적인 의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부부가. 예. 또 예언할까요? 전한길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되고 전한길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한길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극단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했느냐,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하거나 한 사례도 없습니다. 방송국 방송 다 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 앞서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방송 패널, 즉 친한계 패널을 겨냥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당사자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다수로 결정했으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럼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우리 당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죠.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근데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근데 내가 다수니까 내가 그 당권을 잡았으니까 나머지 다 입 딱 다물고 있어. 이거 진짜로 윤어게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어게인 입틀마? 네, 선명성을 강조해왔던 장동혁 대표도 대표가 된 뒤에는 발언이 신중해진 것 같은데 김민수 최고위원 오늘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좀 논란입니다.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민수 최고위원이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방송에 나갈 때 개인 패널로서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당론으로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개인적인 내용들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자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에는 좀 강경파로서 그전에도 알려졌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그런 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스스로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최고가 저렇게 또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로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와는 함께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윤리위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김민수 최고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전에 있었던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 명의로 글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에 대한 당무감사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에서 친한계 사람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처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저희가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함께 가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당원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전당대회에서의 지지해줬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당원분들 그리고 우리가 공당으로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도 조금 참고를 해서 앞으로 당무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친한계를 품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인데 오늘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계엄 옹호 발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다양한 입장을 가질 수 있으나 공적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의 성격을 위헌적 정당으로 바꿨다고 제가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정치적인 판단으로서 위헌적 정당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구성원 중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의 불법 계엄은 문제가 없다, 괜찮다, 마치 다시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지금 헌재의 판결을 불복하시는 거고 헌법을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헌정당의 위험을 상당히 키우는 일을 지금 김민수 최고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당내 상황이니까 반론을 짧게 듣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김민수 최고위원의 계엄 옹호 발언을 당 대표가 뭐 다양한 입장 차원에서 이렇게 옹호를 한다면 위헌 정당으로 가는 좀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이신 것 같은데 전한길 씨는 또 나를 품는 자가 내년 지방선거에 공천이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한길 씨 개인의 생각이죠. 다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선이 된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분이 당원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당에서의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있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당원들도 계신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본인이 뭐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렇게 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저희 당이 실제로 좌지우지된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당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